자, 교재 이제 353쪽 분양과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로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 공사 계획까지 확정되는 까지 봤죠. 자, 그 다음 절차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인데 서고 봅시다. 이건 했네. 자,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는 자, 써보면은 첫째 분양 공고, 분양 신청을 받고,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을 자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고 나면 세 번째 수립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고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관리처분 인가고시돼야 기존의 건축물이 이제 철거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건축물이 철거되면은 새 건물 짓기위해서 착공하고 공사 완료가 되고 나면은 준공 인가 받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소유권, 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고시하고, 일곱 번째 등기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자, 이렇게 이 절차가 관리처분 절차인데 이걸 거치는데도 뭐 정확하게 딱 하나 오차 없이 지연되는 것 없이 딱 거쳐도 5년 이상 걸립니다. 보통 한 7, 8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 20년 걸리는 절차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관리처분 계획. 이 관리처분 계획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예, 관리처분 계획 뜻이 뭡니까? 아파트 하나 주고. 예. 그래, 뭐 그래 알면 되는데 정확하게 써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업을 하기 전이죠. 토지나 건축물의 감정 가격입니다. 거래시가가 아니고 감정 가격. 예. 상응해서 맞춰서 됐어요. 사업으로 조성이 되는 자 건축물 일부 그 대지 지분으로 교환해주는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업적 토지 건축물의 감정 가격에 맞춰서 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 일부나 그 대지 지분, 자 이거는 아파트를 말하죠. 네. 아파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놓고 보면은 자, 재건축을 예를 들읍시다. 뭐 재건축밖에 해둘 게 없으니까. 자, 조건이 기존의 세대 수가 1200세대고, 자, 5층짜리 아파트로 1200세대면 대지가 굉장히 넓다는 뜻이죠. 자,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세대 수가 5500세대. 실제로 있었던 재건축입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조건 좋죠? 예, 상당히 조건 좋습니다. 이런 재건축은 지금 없습니다. 자, 이런 여기에 재건축을 합니다. 자, 그럼 재건축 대상 오래된 아파트, 갑이, 을이, 병이, 정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걸 헐어서 여기에 새 아파트 이렇게 짓겠죠. 자, 갑에게, 을에게, 병에게 어떻게 바꿔줄 거냐. 정은 또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죠. 어떻게 처리되느냐. 자, 그래서 이 재건축은, 자, 뭐 건물 이게 몇 평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지 지분 있죠. 이 대지 지분이 상당히 재건축은 중요합니다. 5층짜리로 1200세대 같으면은 대지 지분이, 자, 그 이 아파트 실평수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16평이었습니다. 16평. 자, 그런데 막 계산하기 좋게 15평 합시다. 자, 을은 20평, 병은 10평, 정은 15평. 자,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자, 이제 구체적 공사 계획을 통해서, 자, 이게 새 아파트 몇 평짜리 몇 세대 질 것까지는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갑을 병정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얼마짜리고, 자, 이걸, 자, 줬을 때 새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해 줄 건지, 바꿔줄 건지 계획이 가르쳐 본 계획이죠.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분양 공고, 분양 신청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이라고 해놨죠. 자, 사업 시행자는 출처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즉 구체적 공사하기 확정 고시된 날 뜻이에요. 자, 가로 떼놓으시고 부터 120일 내에 다음 각고 사항을 토용 소유자의 통지하고까지 줄치고 통지의 동그라미.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 대통령이 정한 다음 사항을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줄치고까지. 자, 공고의 동그라미. 자, 통지사항이 박스에 1, 2, 3, 4가 있죠. 자, 그 갈로 묶어 보시는데 1번에 보시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가격이 통지됩니다. 이 감정 가격, 감정 가격. 2번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이나 3번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이 통지되는데, 자, 이 뜻입니다. 자, 사업의 시행자가 120일 내에 갑을 병정에게, 자, 통제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자, 이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 내역을 일간신문에 뭐해라? 공고합니다. 이 통지사항에 중요한 것이 갑을 병정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감정 가격이 통지됩니다. 감정 가격.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재건축이 어떻게 감정이 나왔느냐? 지분 평당 실제로 2천만 원이 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을은 4억, 병은 2억, 정은 3억이다 이 뜻이에요. 예. 그때 당시 실제로 이 아파트 16평 지분이니까, 예, 16평 지분에 그러니까 3억 2천, 3천 이렇게까지 감정이 왔어요. 그래서 만일 이런 재건축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투자할 만하죠? 네. 그럼 투자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지금은 재건축 초과 이익에 관한 국고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다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 하자 합니까? 안 하자 합니까? 안 하자고. 안 하자지. 왜? 재건축 해봐야 내가 얻을 이익을 국가가 걷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아파트가 처음에 거래될 때 4천만 원 정도 거래됐어요. 4천, 5천에 거래됐는데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2억 몇천만 원 벌어버렸죠. 그걸 초과 이익으로 보고 국가가 어떻게 한다?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예. 자본주의 국가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 그렇게 돼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중단돼 버렸어요. 수독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가글 경쟁이 뭐랍니까? 그럼 언제 재건축해요? 정권 바뀌면 하겠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통지를 해주고 공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은 분양 신청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분양 신청 기간은 줄칩니다. 통지한 날부터 30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분양 신청 기한을 20일 범위 연장해 줍니다. 자, 그래서 자, 그 30 이상 60일 이내 이 통지한 날부터 가압을 변경이 분양 신청을 해라 이 뜻이에요. 이때 분양 신청은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자,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감정가격이 얼마고 자, 분양 신청할 때는 원하는 평수만 신청합니다. 그래서 가압은 30평, 을도 30평, 병도 30평 이렇게 신청했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분양 신청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재분양 및 공고는 자 5, 6월 달에 한 번 되고 밑에 내려가서 5번에 투기과일주관에서 분양 신청한 경우 분양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투기과일주관에서는 자 한 번 분양 신청하면은 선정이 되고 나면은 5년 안에는 다시 분양 신청할 수 없도록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자 사망부터 왕까지 규정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재분양 신청에도 불구하고 줄칩니다. 투기과일지구의 정비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자 밑에 줄 분양 대상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 선정일로부터 자 갈로 떼놓으시고 5년 내에는 투기과일지구에서 자 제3항과 5항까지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할 수가 없다. 자 투기과일지구안에서 한번 분양 신청해서 선정이 됐죠. 자 또 다른 분양 신청을 해야 될 경우에는 5년 안에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죠. 자 여기에 자 여기에 투기과일지구에 분양 신청을 했어요. 선정하면 됐다. 자 또 을은 배우자입니다. 갑의 배우자. 여기도 또 투기과일지구가 돼버리죠. 자, 갑은 부부관계일 때는 갑이 여기서 한번 선정됐죠. 5년 안에는 다시 선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을이 배우자로서 또 투기과일지구에 자기 뭐 분양 대상이 되지만은 5년 안에는 투기과일지구에서 선정이 안 되죠. 그럼 을이 가지고 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신청 못하고 처분시켜야 돼요. 네. 그럼 처분 안 하려면 그렇죠. 이혼해. 자, 그 서울에 이런 게요. 여기 재건축 대상 아파트죠. 투기과일지구에는 투기가 많다니까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거 하나 선정됐습니다. 자, 부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5년 안에 다시 선정이 안 되니까 여기에 다시 어쨌든 이거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분양 신청 받으면 이 아파트 한 30억 될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하겠죠. 그럼 가버리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이혼해서 네가 이거 무조건 받아라. 네. 자, 그래 받았습니다. 다시 재결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제가 이 건 때문에 서울에 이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혼했죠. 그 여자 입장에서 뭐랍니까? 이혼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갑자기 주문에 돈도 생겼지. 그것도 흔히천이 아니고 얼마? 30억이 생긴 거야. 네. 그러면 내 어찌합니까? 내 혼자 살란다. 찾아오지요. 재결합하자 뭐 이라서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막 그 길로 갈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다만담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은 자기를 취득한 경우는 분양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 이 법이 이혼을 조장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이혼은 빼라. 네, 이혼은 빼라 했어요. 이거 이혼 조장한다. 이거 이혼은 빼야 된다. 이 잘못된 법이다. 자, 그래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돈도 생겼고 몸도 풀이한데. 네. 자, 그래서 상속, 결혼, 이혼으로 인했을 때는 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 뜻이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자, 우리 여기에 정은 신청하지 않았죠. 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하는지 봅시다. 사업 시행자는 줄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거기만 줄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줄칩니다.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에게는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손실 보상. 자, 네 재산은 감정가 3억이니까 3억 주겠다라고 하겠죠. 네. 그럼 정은 더 달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3억밖에 안 줍니다. 네. 자, 그럼 협의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여기 손실보상 해야 될 자가 1, 2, 3, 4가 있죠. 깔로 묶어 보시면 돼요. 1번에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2번에 분양신청기한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처리한 사람, 3번에 투기가일족에서 오전 내 분양신청한 자에 따라 분양신청할 수 없는 자, 자, 그 다음에 4번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토지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제외해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를 해라 할 뜻이에요. 이번에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매도 청구. 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라 줄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60일 내 수용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중앙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용권이 있으니까 수용해란 뜻이죠. 네. 자,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으니까 뭐 제기해라? 네. 매도청구 소송 제기해라 이 뜻입니다. 자, 3번에 손실보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 지금 사업시행자는 2항에 따라 기간을 넘겨 2항에 따른 기간은 60일이죠. 60일을 넘겨서 수용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 소유자에게 지연일수만큼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때 이자는 줄칩니다. 100분의 15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자, 청산금 결정 방법. 사업시행자 토종 소유자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할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 토종 소유자 협의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양 신청 받은 후 잔여분 분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갑을 병에 주고 나면 이 남는 거는 뭐합니까? 대부분 일반 분양하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해자, 이게 일반 분양이죠. 예, 일반 분양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 인가 및 관리 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을 5, 6월 달에 넘어가서 보시면 되고, 관리 처분계획 인가. 자, 이렇게 가압을 변경이 30평짜리 신청했습니다. 그 분양 신청되고 나면 두 번째 절차가 관리 처분계획 만들어야 되죠. 네. 자, 이제 절로 갑니다. 자, 관리 처분계획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 시행자는 자, 조치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구수 등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중지 폐지할 경우도 같습니다. 자, 관리 처분 계획 들어간 내용이 박스 안에 쭉 있죠. 1번 체크해서 보시고 분양 설계 교환 기준이죠. 바꿔주는 기준이고. 자, 이번에 다음 강목에 3번에 보시면 다음 강목에 따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추산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그 다음에 5번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다음이 줄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한 인주랑 가격, 즉 감정 가격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이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알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아파트 평당 1천만 원이 분양가였어요. 그러면 30평 신청에 3억이 되죠. 그래서 3억 주고 갑은 3억짜리 받았으니까 추가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고. 어른 4억짜리 들고 3억짜리 신청해서 1억 작게 신청했죠. 네. 일종의 가만주로서 7번에 청산이라고 되어 있죠. 네. 저때 정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은 2억짜리 들고 3억짜리 신청했죠. 자, 1억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정한지로서 청산할 때 병은 1억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다 이 뜻이.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죠. 뭐 공람하고 인가 이후 통보 뭐 이런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내려가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5, 6월 달쯤에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관리처분계획의 일반적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수립 기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1번 봅시다. 종전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되고, 3번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이나 정부의 지정 후 분할된 토지는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 청산도 할 수도 있고, 4번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건축물 일부나 그 건축물에 있는 대지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도 있다. 즉 입찰 이것도 할 수 있다 이 뜻이고, 거기에 5번의 줄칩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기한 만료된 날 기준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 분양 설계를 한다는 것은 교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몇 자 동수 호수까지 지정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언제 기준으로 해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된 날 기준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자, 여기 이래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새 아파트 자 하면은, 자 여기가 5층, 자 여기가 이 아파트가 25층이면 23층 24층 25층 5층이야. 예. 여기가 소위 중간층, 여기 좋은 데죠. 예. 옛날에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자 이거 대폭해야 되는 거야. 동서호수 지정에. 우리 같은 사람 가면은 요게만 걸려요. 요게. 중간에 절대로 안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전에 분양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합장이나 이사 이런 아는 사람들 있죠. 미리 좋은 층은 미리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뭐 조합장 이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그런 조합원들은 만날 제비뽑기 해봐야 어디만 걸린다? 요게만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저도 옛날에 재개발 전주할 때 이거 좀 불평한, 이게 좀 안 좋다. 그런데 어쩌합니까? 뭐 법이 없으니까 조합장 이사 전부 다 이게 다 미리 다 나눠줘 버리고 요게만 이제 일반인들 요게만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양 설계 기준일을 정해버렸죠. 언제입니까? 분양 신청기가 만료된 날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동서수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 밑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6번, 7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어떻게 주택을 공급해 줄 건지. 자, 6번 줄칩니다.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했을 때도 1주택만 공급한다. 1주택만 준다는 뜻이죠. 여러 개 가지고 있던 공유한 개든 1주택만 주는데 그 6번 옆에는 이렇게 씁시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이라고 쓰시면 돼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몇 개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딱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7번에 가서 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강목의 경우에는 강목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데 1번 줄칩니다. 2명 이상이 한 토지를 공유한 경우 줄치시고 토지에 동그라미 2명 이상이 한 토지를 공유했을 때는 시도조례 주택 공급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뜻이에요. 이 토지를 갑을, 병, 정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공유를 했을 때는 자, 갑이 여기에 지분이 100제곱미터, 을도 100제곱미터, 병은 60, 정은 40에서 이 토지가 면적이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이 이런 지분 하에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조례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60제곱미터 이상의 공자에는 1주택을 주도록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도, 을도, 병까지는 하나씩 받을 수 있죠. 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재개발 지역이 같은 데 가서 자, 공유지분에 투자를 하시려면 내가 아파트를 받으려면 적어도 얼마 이상짜리? 60점 이상짜리를 지분을 사놓아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종 소유자에는 줄칩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줄치고 1번 줄칩니다. 가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종 소유자. 줄쳤습니까? 네. 가밀억제 권역 외지역이니까 지방을 말하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니까 이런 곳에 재건축 사업의 토종 소유자는 소유한 만큼 다 줍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것 때문에 유명한 신문에까지 난 것이 아주머니 한 분이 아파트 한 동을 받습니다. 한 동. 20층짜리 아파트 한 동 받아요. 34평 돼 있는 거. 자, 총 40채죠. 40채 받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그 최소 도매상을 했는데 현금만 생기면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그때 4천만 원쯤 했는데 대지 지분이 16평입니다. 예. 자, 그래서 34평을 그냥 준 거예요. 이거 생길 때마다 돈만 생길 때마다 모은 게 40채를 모았어요. 40채. 전부 다 분양 신청을 로얄청이 다 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 측에 이 아줌마 불러서 그냥 한 동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 동을 받았어요. 한 동. 그 재산이 얼마? 예, 뭐 몇백억 되겠죠. 자, 만약 이 서울이라면 이래 준다? 안 줘요. 지방이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소양금 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종 소유자나
3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도 소양을 다 주는데 2, 3번을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무조건 놨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 준다. 자, 동그라미 4번은 삭제하시고 그는 이미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특칙이 또 하나 있는데 종전 토지 건축물의 자 줄칩니다. 가격 범위 줄치고 또는 종전주택의 줄칩니다. 주거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전용 면적 60점 이하로 한다까지 줄치고 다만 60점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자 전매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가보니까 자 여기는 대지가 넓은 자 지역 건물이 있습니다. 땅이 넓으니까 10억이에요. 자 이건 땅이 조그만하고 자 여기에 요거 2억짜리 단독주택인데 자 1층 2층 전용 면적이 150제곱미터. 자 이랬을 때 이 가격 범위 안에서 두 개 줄 수 있다. 예. 그럼 10억짜리 같으면 하나는 6억짜리 하나는 4억짜리 이렇게 받으면 되죠.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그럼 34평짜리죠. 60제곱미터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이게 몇 평? 24평 이렇게 줄 수 있다. 또 주거전용 면적 범위 안에 줄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이 34평짜리죠. 자 60제곱미터 24평짜리죠. 이렇게 받을 수 이 두 개 더 해봐야 145밖에 안 되죠.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개 줍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면 이게 유리하겠죠. 적은 돈을 주고도 아파트 두 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구 지역에 가니까 제가 재개발 지역에 좀 몇 번 가봤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문에 다 있어요. 있는데 옛날에는 주인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면 물어보면 뭐랍니까? 내 집은 아파트 두 개 받는다. 돈 많이 내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4번에 줄칩니다. 가미력적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이에요. 수도권의 재건축입니다. 이 경우에는 토종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 안에서 몇 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3주택까지 공급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옆에 지각서, 자, 각 사업별 보충학습 있죠? 그거는 5, 6월달 위에 한번 보면 되고, 자, 밑에 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라 돼가 있죠? 이도 3, 4례 할라 하다가 그냥 5, 6월달 갑시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자, 내려가서 관리처분계획 고시 효과, 건축물 철거 등 원칙에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 기존 건축물 철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이후에 기존 건축물이 어떻습니까? 철거되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예외. 자,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또 불구하고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줄쳤습니까? 네. 철거 밑에 썼어요. 미리라는 뜻이죠. 미리 철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경우 건축물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종 소유자로서 권리 의무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박스 1번에 첫 줄 끝에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빨리 철거시켜야 되죠. 네. 2번 줄칩니다.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학 우려가 있다. 즉 폐공가는 빈집이죠. 네. 빈집 밀집이 되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미리 철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건축물 철거에 서기지 않은 안전사고 때문에 참고하세요. 자, 사용수익 금지. 종전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줄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는 때, 자, 이전의 고시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건축물의 사용수익할 수가 없다. 자, 줄쳤어요. 관리처분 인가 고시되면 기존 건축물 철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벌 병정이 2주에 나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담한 다음에 줄칩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1번에 자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 동의를 받으면 사용수익해도 돼요. 2번에 공익사업에 의한 토종치생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줄칩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수익 해야 되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용익권자 권리조정이라는 건 이 뜻입니다. 자, 여기에 정비사업을 합니다. 갑이 주인인데 자, 여기에 A라는 임차권도 있을 수 있고 뭐 전세권도 있을 수 있고 지상권 같은 물건이 있을 수 있죠. 자, 이거 철거하고 자, 새 건물이 들었을 때까지는 적어도 2 내지 4년 정도 걸립니다. 예. 자, 그러면은 2 내지 4년 뒤에 전 이 건물에 새 건물에 이 권리가 자동 이전합니다. 이전하는데 문제는 임차권이나 전세권 같은 이런 권리들은 단기죠. 네. 자, 계약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 왜? 2, 4년 뒤에는 계약権끝다 버린대.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은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자, 계약을 해지하면은 보증금 같은 거 반환받아야 되죠. 금전 반환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가백에 해야죠. 뭐 시행자라. 아니 보증금 받아본 사람 누굽니까? 그 가백에 합니다. 가백에. 그런데 갑이 돈이 없다. 내가 지금 당장 지급할 능력이 안 될 때는 시행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시행자가 지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 구상을 하면 되죠. 실제로 저도 이걸 해보니까 책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착각을 좀 하는데 오해를 하는데 뭐 시행자 바로 청구 안 돼요.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자 이거 갑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이 청구했는데 돈을 지급이 안 될 때 자 여기에 시행자 청구를 해서 시행자 지급을 대신 받으려면 갑이 와서 각서까지 다 써야 돼요. 참 다 써야 돼요. 서류 작성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돈 내주지. 이게처럼 그렇게 쉽게 내주는 건 아닙니다. 자, 계약 해지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줄칩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금전만한 청구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 금전만한 청구는 시행자에게를 행사할 수 있고 자 시행자 구상 금전반환 청구는 행사에 따라 당이 금전을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당의 토등 소유자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 압류 효과 시행자는 구상되지 않았을 때는 당의 토등 소유자에 기속될 대지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한 줄칩니다. 압류한 권리는 어떤 권리와 같습니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줍니다. 자, 민법 등 기관 규정 배제 줄칩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받은 경우에는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에 또 계약기간에 대해서만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줄칩니다. 적용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된 이후에 설정된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한 계약기간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할 때, 자 여기에 안에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설정을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됐는지 되지 않는지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죠. 인가가 되기 이전에 설정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자, 이 페이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재산평가 방법은 5, 6월달 이후에 가서 보시면 되고 7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성된 대지건축물 관리 등도 5, 6월달에 자 주택공급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 읽어봅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종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거기에 주택공급 특례라다가 있죠. 이거는 5, 6월달 이후에 보시면 되고, 밑에 재개발 사업 시에는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라다가 있죠. 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을 할 경우에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 용적률 완화받기 위해서 거기에 아파트 넣을 때 임대주택도 같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주택공사가 인수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찾았습니까? 그렇게 동그라미하고 우선 인수라고 썼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합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시고,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자,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자, 진제 절차에 여기에 5번에 왔어요. 착공, 공사 완료, 준공인가, 완료 공고 받죠? 일로 갑니다. 자, 시장 구성이 준공인가. 자, 시장 구성가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 공사 완료했을 때 대통령이 제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줄칩니다. 시장 군수의 준공인가 받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주택공사 등은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받은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해버립니다. 자, 그 밑에 준공인가 절차 찾았습니까? 그냥 읽고 갑시다.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단체 준공검사 실시 의뢰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 시 준공검사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은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할 때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면 완전히 공사 끝나버렸죠. 자, 동그라미에 공사 완료했다는 이러가던 의제는 버리시고, 자, 준공인가 전에 완공된 건축물은 자,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는데, 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 허가 받은 경우 신청서를 사용 허가를 받을 경우에 신청서를 시장군수에 제출합니다. 자, 3번에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다음 기간에 적합했을 때는 입주행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대해서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 전에 미리 쓰려면 뭐 받아라는 뜻입니까? 허가 받아라는 뜻입니다. 자, 박스에 있는 거 참고하고 넘어가시고, 밑에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찾았습니까?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공사하지 않죠. 정비구역 해제시켜야 되는데, 자, 줄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관란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줄칩니다. 뭐로 관리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다른 건물이 못 들어오도록 계속 관리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줄칩니다.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조합은 여기 청산이라는 절차 있죠? 이걸 거쳐야 해산됩니다. 준공인가가 되고 정비 해제되더라도 조합은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6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 이 절차로 합니다. 자, 원칙에 자,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대지확정 청약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공사 완료 고시되면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대지 확정 청약. 그 다음이 토지 분할 절차. 그 다음에 분양받은 사람이 통지해줘야 되죠.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밑에 예배는 지금 보실 거 없고 이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 찾았습니까? 사업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 효과, 소유권 취득 줄칩니다. 대지 건축물이 분양받은 자는 고시는 날이 다음 날에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줄쳤어요? 네. 자, 여기에 갑을병이 30평짜리 아파트 취득은 소유권 취득 언제 한다는 겁니까? 고시가 있던 날 다음 날에 취득합니다. 자, 이번에 대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대지 건축물에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되는 권리나 주택임대차 보법상 대항력 요건 갖춘 임차권은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갑을병정이 가지고 있던 옛날에 있던 여기에 각종 권리관계 있죠. 일로 넘어온다 이 뜻인데 단 지역권은 갑니까 안 갑니까? 지역권은 안 가죠. 자, 그 밑에 도시개발법 준용은 버리시고 자 이제 등기 절차로 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전 등기.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때 줄칩니다. 지체 없이 그거 줄치고 대지 건축물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이나 동기소에 촉탁 신청하는데 자, 갑을병이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다 한다는 겁니까? 시행자. 타 등기 제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가 있을 때 저당권 등 다른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청산금. 자, 대지 건축물이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는 사업 시행령 줄칩니다.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차액의 상당 금액을 분양받은 자부터 징수하거나 받은 자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어른 1청산금 1억을 받아야 되죠. 네. 100원 납부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 이 뜻입니다. 자, 청산금 분할 징수 지급. 사업 시행자는 줄칩니다. 정관 등에서 거기 줄치고 분할 징수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를 거쳐 거기 줄치고 총회의를 거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이 있다든지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되는 사이, 요 사이가 한 3년 이상 걸립니다. 요 3년 이상 걸린 요 사이에 청산금 어떻게 해주겠다? 분할 징수 지급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청산금의 징수 방법,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징수 및 위탁 보시면 시장군수 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누구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죠. 네. 자, 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 강제 징수합니다. 또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의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밑에 위탁 수수료를 얼마 줘야 됩니까? 100분의 4, 징수금의 100분의 4를 줘야 돼요. 공탁가서.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이를 징수할 권리는 자,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누굽니까? 많이 받은 사람. 자,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는 청산금을 공탁하면 됩니다. 넘어가서 소멸시효. 줄칩니다.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 기간은 몇 년이다? 5년. 자, 청산금 평가는 여러분 보시고 밑에 저당권 물상대의라고 되어 있죠.
정비사업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자 줄칩니다.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줄쳤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을이란 사람이 자 여기에 A은행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저당권은 을이 받는 새 아파트 있죠? 여기는 자동으로 이전돼요. 청산금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를 하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청산금 지급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압류를 해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정비법입니다. 자, 네, 이 책도 많이 줄여놨는데 이 뒤에도 한참 더 있어요. 한참 더 있는데 다 뺐죠. 너무 많으니까. 자, 책에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책에도에 보시면은 7페이지. 자, 관리처분계획 방식이란 제목 찾았습니까? 그 옆에 하살표를 해놨죠. 거기에 뜻을 써라 이 뜻이. 여기에 써놨죠. 쭉 내렸으면 됩니다. 사업 전 토지 건축물의 감정 가격에 상응해서 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 일부 그 대지분으로 교환 계획이다. 이렇게 쭉 쓰시면 돼요. 이제는 여름. 오늘 대구는 32도라. 쭉 내려섰습니까? 네. 자 그리고 자 보면은 분양 공고 분양 신청이란 타이틀 찾았지요? 네. 그 밑에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고시일 120일 내 해야 되죠? 네.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분양 신청해야 되죠? 네. 자, 그 밑에다가 자 이랬습니다. 그 밑에다가 바짝 붙였어. 그 밑에 투기가열지구. 자 투기가열지구 자 정비사업입니다. 에서는 선정일로부터 5년 내에 자 다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예외 결혼 이혼 상속일 때는 예외로 허용되죠. 네. 또 예외하면 무슨 말인지 또 모른다. 허용이라고 합니다. 허용. 자, 결혼, 이혼, 상속일 때는 허용되죠?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 썼습니까? 자, 그 옆에 가면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이라는 타이틀 있죠? 네. 시행자 옆에다 씁니다. 시행자 옆에다가 수립이라 쓰면 돼요. 이거 관리처분계획 누가 수립한다? 시행자가. 자, 관리처분계획 기준이 있는데 주택 공급이 있고 기준일 있죠. 네. 기준일은 그대로 두시고 주택 공급. 자, 이렇게 주택 공급은 동그라미 하시고 자, 요거 서랍 밑에 있죠. 요거 5년 내 분양 신청 못한다 밑에 여백이 돼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밑에다가 어떻게 쓰느냐
자, 주택 공급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은 1주택 공급이죠. 원칙이 1주택 공급. 자, 여기 특칙이 하나 있어요. 자, 토지나 건축물 가격 범위, 또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몇 주택 줍니까? 2주택. 단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가격 범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가격 범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2주택 가로 열고 60제곱미터 이하 하나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밑에는 자, 이렇게 또 씁니다. 과밀 억제권역 외는 동그라미야. 과밀 억제권역 바깥의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줍니까? 무조건이 아니고 소유한 만큼 줍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과밀 억제권역 내죠. 내의 재건축은 몇 개? 3주택까지 주죠. 자, 그리고 근로자 숙소 기숙사용일 때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소유한 만큼.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1주택 주죠. 특칙으로서 가격 범위,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몇 개까지? 2개. 그 중에 하나는 얼마?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가밀억제권역 외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소유한 만큼. 가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은 3주택. 근로자 숙소 기숙사용 국가 지자체 토주택공사, 자, 토주택공사 등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예, 무조건 다 줘야 됩니다. 무조건 소유한 만큼. 자, 그렇게 쓰시면 돼요. 밑에다가. 자, 썼습니까? 천천히 쓰세요. 아이고, 덥다. 오늘 지금 계속 서 있는데 안 듣겠습니까? 자, 다 썼으면 인가고시라고 되어 있죠. 자, 인가고시는 시장 문수등이 하고, 자, 거기에 보상협의라고 되어 있죠. 90일 내 보상협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상협의 옆에는 화살표하고, 자, 분양 신청 X 등이라고 쓰면 되죠. 분양 신청 등을 하지 않았을 때는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해야 되죠. 분양 신청하지 않았다, 또 뭐 철회했다, 신청할 수 없었다, 이런 때는 90일 내 협의합니다. 수용 재결 매도 청구 협의 X 해놨죠.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재결이나 매도 청구해야 됩니다. 협의 X 옆에 씁니다. 며칠 내야 돼요?
60일 내.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리고 사행수익 정지라고 되어 있죠. 관리처분계획 인가되면 철거되기도 사행수익 정지되는데 그 옆에 예외, 즉 사용 수익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자, 시행자 뭐 받았을 때? 동의 받았을 때. 손실 보상이 미완료됐을 때. 자, 이럴 때는 사행수익 해도 되죠? 네. 사행수익 정지 옆에다가 사행수익 가능이라 쓰시고, 시행자 동의를 받았다. 손실 보상 미완료. 자, 그래 썼어요. 자, 인가 시기적으로는 안 배웠으면 쓸 거 없고, 옆에 가면 공사 완료 준공인가라 되어 있죠. 시장 구성이 하는데 정비구역이 해제되죠. 자, 정비 해제 밑에 이렇습니다. 자, 정비구역 해제 밑에, 자, 준공인가 고시일 소유권 이전 고시일,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라고 쓰시고, 준공인가 고시가 된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정비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해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해제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해줘야 됩니까? 관리해줘야 돼요. 또 조합의 존속에 영향이 있습니까? 영향이 없습니까? 영향 없다. 그렇게 밑에 쓰시면 됩니다. 준공인가 고시일,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해제됩니다. 해제된 곳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되죠. 네. 조합 존속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 이런 거 지금 다 시험에 다 물어봤어요 지금. 자, 그리고 옆에 가면 소유권 이전 고시 찾습니까? 고시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등기 청산 밑에 가서 시행자 등기 찾습니까? 네. 등기란 말 옆에 씁니다. 갈로 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없이 가로 닫고. 자, 그 밑에 분할 징수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옆에다가 씁니다. 정관 규정이 있으면 돼.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총회 의결이 있으면 분할 징수 지급이 되죠.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소멸시효 찾았습니까? 네. 옆에다 화살표합니다.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 5년. 이 경과되면 소멸시효합니다. 자, 밑에 저당권 물상대의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밑에 이래 쓰면 돼요. 청산금, 자, 지급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압류. 자, 저당권 물상대 밑에는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하면 저당권 물상대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옆에는 지체 없이, 분할 징수 지급 옆에는 정관규정 총회의결. 자, 소멸시효는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 자, 저당권 물상대는 밑에다 쓰세요. 청산금 지급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압류. 자, 그렇게 하면 지금 1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이 다 들어갔죠? 네.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주택법으로 갑시다. 주택법.